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한 남자는 침묵에 잠긴 아들에게 다가갈 수 없게 된다. 그들은 나란히 살고 있지만 서로 나눌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 떨어져 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소녀가 다가와 뜻밖의 제안을 한다. 제가 당신 아들을 웃게 하면 간식 하나 주실래요? 이 아름다운 극복과 사랑의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 중이신지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서울의 끝자락 구룡마을의 한 구석에 자리 잡은 낡은 집에서 8살 박민지는 할머니 박순자와 함께 살고 있었다. 판자와 천막으로 겨우 지어진 그들의 집은 비가 내리면 여기저기 물이 새고 겨울이면 찬 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와 온몸을 떨게 했다. 하지만 민지에게 이곳은 유일한 안식처였다. 민지의 부모님은 그녀가 5살 때 큰 사고로 그녀의 곁을 떠났다. 그 후로 할머니와 단둘이 살게 된 민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할머니는 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했고 점점 더 약해지는 건강 상태로 인해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어려웠다. 할머니, 오늘은 어떠세요? 민지는 아침마다 할머니의 이마에 손을 대며 물었다. 괜찮아, 우리 민지. 할머니는 괜찮아. 순자 할머니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지만 민지는 할머니의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과 흐려진 눈빛에서 진실을 읽을 수 있었다. 매일 아침 민지는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찹쌀떡을 만들었다. 구룡마을 주변의 부유한 동네로 가서 떡을 팔아 약간의 돈을 벌었다. 그녀의 작은 손은 차가운 날씨에 갈라지고 거칠어졌지만 민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할머니가 필요한 약을 사기 위해 그리고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 민지는 계속해서 길거리에서 떡을 팔았다. 오늘도 많이 팔았어요, 할머니. 민지는 종종 거짓말을 했다. 사실은 몇 시간 동안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몇 개의 떡만 팔았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할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강남역 근처에서 떡을 파는 어느 추운 겨울날, 민지는 평소와 다른 광경을 목격했다. 비싼 양복을 입은 한 남자가 급하게 걸으며 자주 뒤를 돌아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불안이 가득했다. 그리고 멀리서 검은색 고급 차량이 천천히 그를 따라오고 있었다. 민지는 어린 나이였지만 사람들의 감정과 상황을 빠르게 읽는 능력이 있었다. 그 남자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아저씨, 민지는 용기를 내어 그 남자에게 다가갔다. 저를 따라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남자는 놀란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이름은 김준호였고 그는 한국에서 가장 큰 기술 기업 중 하나의 CEO였다. 그날 아침 그는 회사의 중요한 비밀 정보를 노리는 산업 스파이들로부터 추적당하고 있었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준호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빨리요. 저를 따라오세요. 민지는 그의 손을 잡아 끌며 말했다. 준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뒤에서 다가오는 차량을 보고 민지를 따라가기로 결정했다. 민지는 그를 좁은 골목길로 이끌었다. 구룡마을은 복잡한 미로와 같은 골목길로 가득 차 있었고 민지는 그 모든 길을 손바닥 보듯 알고 있었다. 이쪽으로요. 민지는 작은 통로를 가리키며 속삭였다. 그들은 여러 골목을 지나 마침내 민지의 작은 집에 도착했다. 여기서 잠시 기다리세요. 아무도 여기를 모를 거예요. 민지는 준호에게 말했다. 준호는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펴보았다. 방 안은 작고 낡았지만 깨끗했다. 한쪽 구석에는 병석에 누워있는 할머니가 놀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지야, 이 사람은 누구니? 순자 할머니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다. 할머니, 이 아저씨가 위험에 처해 있어요. 제가 도와주고 있어요. 민지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준호는 민지의 할머니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했다. 죄송합니다, 할머님. 제가 갑자기 찾아와서 놀라셨을 텐데 잠시만 여기 있다가 갈게요. 순자 할머니는 약하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우리 민지가 좋은 일을 했네요. 준호는 자신이 있는 곳을 둘러보았다. 그의 집은 서울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인 청담동에 있는 대저택이었다. 그곳은 모든 편의시설과 사치품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어느 것도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 3년 전 그는 교통사고로 아내와 어린 딸을 잃었다. 그 후로 그의 삶은 공허함과 고독으로 가득 찼다. 민지는 준호에게 작은 이불을 건네주었다. 추우실 거예요. 이걸로 덮으세요. 준호는 이불을 받아들며 고마움을 느꼈다.
그것은 낡고 얇았지만 민지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고맙다 어린이. 내 이름이 뭐니? 박민지예요. 그녀는 수줍게 대답했다. 나는 김준호라고 해. 네가 오늘 나를 구해줬어. 정말 고마워. 준호는 진심으로 말했다.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준호에게 물 한 잔과 아침에 만든 떡 몇 개를 가져다 주었다. 많지 않지만 드세요. 준호는 떡을 맛보았다. 그것은 놀라울 정도로 맛있었다. 단순하지만 정성이 담긴 맛이었다. 정말 맛있구나. 네가 만든 거니?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매일 아침 만들어서 팔아요. 준호는 민지의 갈라진 손을 보았다. 어린 나이에 이렇게 고생하는 모습에 그의 마음이 아팠다. 자신의 딸 유나가 살아있다면 지금 민지와 같은 나이였을 것이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준호는 긴장했지만 민지는 침착하게 창문으로 밖을 살폈다. 걱정 마세요. 그냥 이웃이에요. 민지가 안심시켰다. 준호는 휴대폰을 꺼내 자신의 경호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고 안전하게 데려가 달라고 요청했다. 내 사람들이 곧 올 거야. 너와 할머니에게 정말 고마워. 준호는 민지에게 말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준호가 왜 쫓기고 있는지, 누가 그를 추적하는지 묻지 않았다.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왔을 뿐이었다. 몇 시간 후 준호의 경호원들이 조용히 도착했다. 준호는 떠나기 전에 민지에게 약속했다. 다시 올게. 너와 할머니를 도와주고 싶어. 민지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의 짧은 인생에서 어른들의 약속은 종종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준호의 눈에서 진실함을 볼 수 있었다. 준호가 떠난 후 민지는 할머니 옆에 앉았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순자, 할머니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민지, 넌 정말 착한 아이야. 하지만 조심해야 해. 세상은 위험하단다. 민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걱정 마세요, 할머니. 저는 강해요. 우리 함께 이겨낼 거예요. 밤이 깊어갈수록 민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오늘 만난 그 부자 아저씨는 정말 약속을 지킬까? 그녀는 반짝이는 별들에게 작은 소원을 빌었다. 할머니가 건강해지고 그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그녀는 알지 못했지만 그날의 만남은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었다. 사흘이 지났지만 김준호는 나타나지 않았다. 민지는 그가 한 약속을 잊었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그것은 그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민지는 실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많은 실망을 겪어왔고 그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민지야, 오늘은 날씨가 추워. 떡 팔러 나가지 말고 집에 있으렴. 순자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요, 할머니. 오늘 할머니 약을 사야 해요. 민지는 따뜻한 옷을 몇 겹 껴입으며 대답했다. 그녀의 낡은 장갑은 이미 구멍이 나 있었지만 새 장갑을 살 여유는 없었다. 민지가 집을 나서려는 순간 문 앞에 검은색 고급차가 멈춰 섰다. 그녀는 경계심을 갖고 뒤로 물러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김준호였다. 민지야, 안녕.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그의 손에는 큰 가방이 들려 있었다. 민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아저씨, 정말 오셨네요. 약속했잖아. 내 약속은 항상 지켜. 준호는 진지하게 말했다.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안으로 안내했다. 준호는 들어서자마자 순자 할머니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했다. 할머님, 다시 찾아뵙게 되어 기쁩니다. 저번에 갑자기 찾아와서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준호는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순자 할머니는 약하게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도리어 제 손녀가 도움을 드려서 다행이에요. 준호는 가져온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따뜻한 겨울옷, 신선한 식료품, 그리고 약품들이 가득했다. 이건 뭐예요? 민지가 놀라서 물었다. 너희를 위한 작은 선물이야. 받아주겠니? 준호는 부드럽게 말했다. 민지는 망설였다. 그녀는 자존심이 강했고 남의 동정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감사합니다. 민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는 가방에서 특별한 약을 꺼냈다. 이건 관절염에 좋은 약이에요, 할머님. 제 어머니도 관절염으로 고생하셨는데 이 약이 많이 도움이 됐어요.
순자 할머니는 감동받아 눈물을 글썽였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는 민지에게도 선물을 건넸다. 새 장갑과 따뜻한 목도리, 그리고 예쁜 빨간색 코트였다. 이거 저한테는 너무 과분해요. 민지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아니야, 내게 딱 어울릴 거야.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오랫동안 감추어왔던 따뜻함이 있었다. 준호는 그날 오후 내내 민지와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는 민지가 떡을 만드는 것을 도왔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순자 할머니는 젊은 시절 맛있는 전통 음식을 만들어 작은 식당을 운영했었다고 했다. 하지만 건강이 나빠지면서 식당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할머니의 요리 솜씨는 정말 대단하셨어요. 민지의 떡이 그렇게 맛있는 이유를 이제 알겠네요. 준호는 진심으로 말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을 때 준호는 떠날 준비를 했다. 다음 주에 또 올게. 그때 더 이야기하자. 그는 민지에게 약속했다. 민지는 이번에는 그의 말을 조금 더 믿을 수 있었다. 그날 밤 청담동의 대저택으로 돌아온 준호는 평소와 다른 감정을 느꼈다. 그의 집은 넓고 화려했지만 그 어느 곳에도 따뜻함이 없었다. 오히려 구룡마을의 작은 집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이 그립게 느껴졌다. 준호는 책상 서랍을 열어 한 장의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그의 아내 지연과 딸 유나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3년 전의 그 끔찍한 사고 이후 준호는 이 사진을 매일 밤 보며 슬픔에 잠겨 있었다. 오늘 특별한 아이를 만났어. 준호는 사진 속 가족에게 말을 걸듯 중얼거렸다. 그 아이는 유나와 같은 나이야. 다음 날 준호는 민지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민지와 그녀의 할머니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박민지와 박순자 할머니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능한 한 빨리 알아봐 주세요. 준호는 비서에게 말했다. 며칠 후 준호는 민지의 가족 상황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를 받았다. 민지의 부모님은 3년 전 공사장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 민지는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다. 민지에게는 박태성이라는 삼촌이 있었는데 그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일정한 직업 없이 살고 있었고 가끔 민지와 할머니를 찾아와 돈을 요구하고 폭력을 행사한다는 기록이 있었다. 준호는 보고서를 읽으며 분노와 슬픔을 동시에 느꼈다. 어린 민지가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졌다. 약속대로 준호는 다음 주에 다시 민지의 집을 찾았다. 이번에는 더 많은 생필품과 함께 의사를 데려왔다. 이분은 내가 믿는 의사 선생님이야. 할머니의 건강 상태를 살펴보실 거야. 준호는 민지에게 설명했다. 의사는 순자, 할머니를 자세히 진찰한 후 준호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관절염 외에도 심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적절한 치료가 필요해요. 준호는 즉시 결정을 내렸다. 필요한 모든 치료를 제공해 주세요. 비용은 제가 모두 부담하겠습니다. 민지는 준호의 말을 듣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왜일까? 그는 자신도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 아마도 민지가 그의 잃어버린 딸 유나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저 선한 일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 네가 나를 도와줬잖아. 이제 내가 너를 도와줄 차례야. 준호는 간단하게 대답했다. 그날 이후 준호는 정기적으로 민지와 할머니를 방문했다. 그는 할머니의 의료비를 부담했고 민지가 학교에 다시 다닐 수 있도록 도왔다. 민지는 처음에는 학교에 가는 것을 거부했다. 할머니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할머니, 제가 학교에 가면 할머니는 어떻게 해요? 민지는 걱정스럽게 물었다. 걱정 마, 민지야. 준호 아저씨가 간호사 선생님을 보내주신대. 그분이 할머니를 돌봐주실 거야. 순자 할머니는 민지를 안심시켰다. 준호는 민지가 학교에 있는 동안 전문 간호사가 할머니를 돌볼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는 민지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민지는 학교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 그녀는 영리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었다. 교사들도 민지의 노력과 재능에 감탄했다. 민지야, 오늘 학교는 어땠어? 준호는 방과 후 민지를 데리러 왔을 때 물었다. 정말 재미있었어요. 수학 시간에 제가 문제를 모두 풀었어요. 민지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민지의 밝은 모습을 보는 것이 그에게는 큰 기쁨이었다.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들이 다시 그의 마음속에서 피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평화로운 날들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민지의 삼촌 박태성이 술에 취해 그들의 집을 찾아왔다. 그는 문을 세게 두드리며 소리쳤다. 문 열어. 돈 좀 줘. 내가 민지 삼촌이잖아. 도와줘야지. 민지와 할머니는 공포에 떨었다. 준호는 그날 늦게까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민지는 용기를 내어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 아저씨, 삼촌이 왔어요. 무서워요.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는 즉시 회의를 중단하고 차를 몰아 구룡마을로 향했다. 그의 마음은 불안과 분노로 가득 찼다. 민지와 할머니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생각에 그는 더욱 속도를 냈다. 준호가 민지의 집에 도착했을 때 박태성은 이미 문을 반쯤 부수고 들어가려 하고 있었다. 준호는 차에서 급하게 내려 태성에게 다가갔다. 뭐 하는 짓입니까? 준호가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태성은 비틀거리며 준호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술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눈은 분노로 번뜩였다. 당신은 누구야? 이건 가족 문제니까 참견하지 마. 저는 민지와 할머니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런 식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태성은 비웃으며 준호를 밀쳐내려 했지만 그 순간 준호의 경호원 2명이 차에서 내려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다. 태성은 갑자기 상황이 불리해졌음을 깨닫고 물러섰다. 좋아, 오늘은 그냥 가겠어. 하지만 다시 올 거야. 결국 그들은 내 가족이니까. 태성은 위협적인 말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준호는 안으로 들어가 떨고 있는 민지와 할머니를 찾았다. 민지는 할머니를 보호하려는 듯 그녀 앞에 서 있었다. 괜찮아, 민지야. 이제 안전해. 준호는 부드럽게 말했다. 민지는 준호를 보자마자 달려와 그를 껴안았다. 그녀의 작은 몸이 여전히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저희를 구해주셔서. 준호는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순간 그는 강한 보호 본능을 느꼈다. 이 어린 소녀와 그녀의 할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이 그를 압도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지킬게. 약속할게. 준호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날 밤 준호는 민지와 할머니의 집 앞에 경호원을 배치했다. 그는 태성이 다시 나타날 것을 대비해 모든 안전 조치를 취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변호사를 만나 민지와 할머니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상담했다. 민지의 삼촌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준호는 변호사에게 말했다. 변호사는 여러 옵션을 설명했다.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지의 법적 보호자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법적 보호자가 된다는 것은 큰 책임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렸다. 민지와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 그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모든 필요한 절차를 시작해 주세요. 비용은 문제 없습니다. 준호는 결심한 듯 말했다. 그날 오후 준호는 민지의 학교에 들러 그녀를 데리러 갔다. 학교 앞에서 기다리던 준호는 민지가 친구들과 웃으며 나오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웃는 모습은 그에게 오래 잊고 있던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민지야, 준호가 손을 흔들었다. 민지는 준호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다. 준호 아저씨, 오늘 학교에서 제가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1등 했어요. 정말? 대단하구나. 축하해, 민지야. 준호는 진심으로 기뻐했다. 민지는 자랑스럽게 그림을 꺼내 보여주었다. 그것은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다. 민지, 할머니, 그리고 준호였다. 이게 우리 가족이에요. 민지는 수줍게 말했다. 준호는 그림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그의 마음을 울렸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이 다시는 가족을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마음은 변하고 있었다.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구나, 민지야. 준호는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이 할머니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는 민지에게 중요한 질문을 했다. 민지야, 너와 할머니에게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내 집으로 이사 오는 건 어때? 그곳이 더 안전하고 할머니의 건강에도 좋을 거야.
민지는 놀란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하지만 저희는 아저씨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받았어요. 이제 더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준호는 부드럽게 웃었다. 부담이 아니야, 민지야.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는 큰 기쁨이야. 사실 나는 외로웠어. 너와 할머니를 만나기 전까지는. 민지는 생각에 잠겼다. 할머니가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 좋은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망설였다. 할머니와 상의해 볼게요. 민지는 마침내 대답했다. 집에 도착하자 그들은 순자 할머니가 간호사와 함께 TV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할머니의 얼굴색이 전보다 훨씬 좋아 보였다. 할머니,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민지가 다가가 물었다. 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많이 좋아졌어, 민지야. 약이 효과가 있나 봐. 준호는 할머니에게 인사를 드린 후 자신의 제안을 조심스럽게 전했다. 할머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민지와 할머님이 제 집으로 이사 오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곳이 더 안전하고 할머님의 건강 관리에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준호의 눈을 바라보았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죠? 할머니가 진지하게 물었다. 준호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3년 전 저는 교통사고로 아내와 딸을 잃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삶의 의미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민지와 할머님을 만나고 난 후 제 삶에 다시 빛이 들어왔습니다. 민지는 제게 잃어버린 딸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들을 돕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지 동정이 아닙니다. 저에게도 필요한 일입니다. 순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준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신의 삶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준호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민지는 할머니와 준호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준호에 대한 신뢰가 자라고 있었다. 할머니, 어떻게 할까요? 민지가 물었다. 순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 씨의 제안을 받아들이자. 민지야,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 거야. 준호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님.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잠들기 전에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인생이 이렇게 빠르게 변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매일 떡을 팔며 간신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새로운 집, 새로운 삶, 그리고 어쩌면 새로운 가족을 갖게 될 것이다. 엄마, 아빠. 민지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다. 저 괜찮아요. 이제 저와 할머니는 안전해요. 준호, 아저씨가 저희를 지켜주고 있어요. 다음 날, 준호는 이사를 위한 모든 준비를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넓은 집에 민지와 할머니를 위한 방을 준비했다. 특히 할머니의 방은 의료 장비와 편안한 침대로 꾸며졌다. 민지야, 내 방은 어떤 색으로 꾸미고 싶니? 준호가 물었다. 저 분홍색이요. 민지는 수줍게 대답했다. 준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분홍색으로 하자.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것들로 꾸밀 수 있게 도와줄게. 이사 날이 다가오면서 민지는 점점 더 설레고 동시에 불안해졌다. 그녀는 이 작은 집에서 많은 추억을 쌓았다. 비록 가난하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곳은 그녀와 할머니의 보금자리였다. 준호는 민지의 마음을 이해했다. 걱정하지 마, 민지야. 언제든지 이곳에 돌아올 수 있어. 내가 이 집을 계속 유지할 테니까. 민지는 감사의 마음으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는 항상 그녀의 감정을 존중해 주었다. 이사 전날 밤, 민지는 자신의 작은 방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벽에 걸린 부모님 사진을 조심스럽게 내려 가방에 넣었다. 그것은 그녀가 가진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민지야, 다 챙겼니? 할머니가 방문을 살짝 열고 물었다. 네, 할머니, 거의 다 했어요.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순자, 할머니는 민지의 방으로 들어와 그녀 옆에 앉았다. 민지야, 할머니는 네가 자랑스러워. 넌 정말 강하고 현명한 아이야. 민지는 할머니를 꼭 안았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으니까요. 그들은 서로를 껴안은 채 잠시 침묵을 지켰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다. 불확실성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 속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위안을 찾았다.
이사, 당일 준호는 일찍 도착해 모든 준비를 점검했다. 그는 민지와 할머니의 짐이 안전하게 옮겨질 수 있도록 직접 관리했다. 비록 그들의 소지품은 많지 않았지만 준호는 각각의 물건이 그들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해했다. 모든 준비가 됐어요. 이제 가도 될까요? 준호가 민지에게 부드럽게 물었다. 민지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섞인 감정이 담겨 있었다. 기쁨과 슬픔, 기대와 두려움이 공존했다. 청담동에 위치한 준호의 집은 민지와 할머니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웅장했다. 3층 높이의 현대적인 건물은 넓은 정원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곳곳에 빛났다. 여기가 아저씨 집이에요. 민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는 너희 집이기도 해. 그들이 현관에 들어서자 집안의 직원들이 줄을 서서 맞이했다. 요리사, 가정부, 정원사 그리고 경호원들이 모두 공손하게 인사를 했다. 이분들은 우리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야. 모두 너희를 도와줄 거야. 준호가 설명했다. 민지는 처음 보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꼈다. 할머니도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준호의 따뜻한 안내로 점차 긴장이 풀렸다. 이쪽으로 오세요. 먼저 두 분의 방을 보여드릴게요. 준호는 그들을 2층으로 안내했다. 할머니의 방은 넓고 밝았으며 특별히 설계된 의료용 침대와 편안한 소파가 있었다. 창문에서는 아름다운 정원이 내려다 보였다. 할머님, 이 방은 특별히 할머님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옆방에는 간호사가 24시간 대기할 거예요. 준호가 설명했다. 순자 할머니는 감동하여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평생 이런 호화로운 환경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겨우 말을 꺼냈다. 다음으로 준호는 민지의 방으로 그들을 안내했다. 문을 열자 민지의 눈은 놀라움으로 커졌다. 방 전체가 부드러운 분홍색으로 꾸며져 있었고 공주 침대, 책상 그리고 커다란 책장이 있었다. 책장에는 다양한 책들이 가득 차 있었고 한쪽 벽에는 민지가 좋아할 만한 인형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마음에 들어 준호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다. 민지는 말없이 방 안으로 들어가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보고 책장의 책들을 만져보았다.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다. 정말 제 방인가요? 민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다. 그럼 모두 내 거야. 준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민지는 갑자기 준호에게 달려가 그를 껴안았다. 정말 감사해요, 준호 아저씨. 준호는 민지를 안아주며 따뜻한 감정이 가슴에 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아버지로서의 감정을 다시 느끼고 있었다. 첫날 저녁, 그들은 함께 식사를 했다. 준호의 요리사가 정성껏 준비한 한식 코스 요리가 테이블에 가득했다. 와, 이렇게 많은 음식은 처음 봐요. 민지는 놀라워했다. 식사 중에 준호는 민지와 할머니에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지는 내일부터 새 학교에 다니게 될 거야. 집에서 가까운 좋은 학교로 전학 수속을 마쳤어. 준호가 말했다. 새 학교요. 민지는 약간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걱정 마.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방과 후에는 네가 원하는 특별 활동도 할 수 있어. 준호는 민지를 안심시켰다. 할머니는요? 민지가 물었다. 할머님은 이곳에서 최고의 의료진이 돌봐드릴 거야. 그리고 네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준호가 대답했다. 순자 할머니는 민지의 손을 잡았다. 걱정 마, 민지야. 할머니는 여기서 잘 지낼 수 있어. 너는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 해. 식사 후 민지는 정원을 구경하고 싶어 했다. 준호는 그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밤하늘의 별들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여기 정원이 정말 넓어요. 민지는 신이 나서 말했다. 네가 원한다면 여기에 네 작은 정원을 만들어도 좋아. 네가 직접 꽃이나 채소를 가꿀 수 있어. 준호가 제안했다. 민지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제가 직접 정원을 가꿀 수 있어요? 물론이지. 내일 정원사와 함께 내 정원 공간을 정해보자.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들이 정원을 걷고 있을 때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고 잠시 대화를 나눈 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민지에게 돌아왔다. 무슨 일이에요? 민지가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회사 일이야. 준호는 민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다. 사실 그 전화는 그의 보안 담당자로부터 온 것이었다. 민지의 삼촌 태성이 그들의 이사 소식을 알고 준호의 집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보고였다. 들어가자. 민지야, 이제 늦었어. 준호는 민지의 어깨를 감싸며 집 안으로 안내했다. 그날 밤 민지는 자신의 새 방에서 잠을 청했다. 너무 편안한 침대와 낯선 환경 때문에 쉽게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이전 집에서의 삶과 이곳에서의 새로운 삶을 비교하며 생각에 잠겼다. 한편 준호는 서재에서 보안 담당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태성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준호가 물었다. 아직은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고 몇몇 사람들에게 민지와 할머니가 부자와 함께 살게 되었다고 말하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보안 담당자가 보고했다.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경비를 강화해 주세요. 그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세요. 민지와 할머니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네, 사장님. 이미 추가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민지와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 어떤 희생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이제 그의 가족이나 다름없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새 학교 교복을 입고 준비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깔끔한 교복과 단정하게 빗은 머리가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했다. 민지야, 준비됐니? 준호가 문을 두드리며 물었다. 네, 준호 아저씨. 민지는 문을 열고 대답했다. 준호는 민지를 보며 미소 지었다. 와, 정말 예쁘구나. 새 학교에서 인기 많을 것 같은데. 민지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졌다. 그럴까요? 아침 식사 후 준호는 직접 민지를 학교에 데려다 주기로 했다. 그들이 현관으로 나가려 할 때 민지는 잠시 멈춰서서 할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할머니, 학교 다녀올게요. 민지는 할머니의 뺨에 키스를 했다. 우리 민지, 학교에서 재미있게 지내렴. 할머니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을 테니 걱정 말고. 순자 할머니는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준호의 차를 타고 학교로 향하는 동안 민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있었다. 그녀는 새 학교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긴장되니? 준호가 물었다. 네, 조금요. 민지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처음엔 누구나 그래. 하지만 곧 적응할 거야. 넌 똑똑하고 친절한 아이니까 분명 좋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을 거야. 준호는 민지를 격려했다. 만약 아이들이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해요? 제가 예전에 떡 팔던 아이였다는 걸 알면요. 민지는 걱정스럽게 물었다. 준호는 잠시 차를 멈추고 민지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민지야, 네가 떡을 팔았던 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그건 네가 얼마나 강하고 책임감 있고 용기 있는 아이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야.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항상 내 편이야. 알겠지? 민지는 준호의 말에 위안을 얻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네, 준호 아저씨, 감사해요. 학교에 도착하자 교장 선생님이 직접 나와 그들을 맞이했다. 준호는 한국에서 유명한 사업가였기 때문에 그의 방문은 학교에 큰 영향을 미쳤다. 김준호 회장님 환영합니다. 박민지 학생을 잘 돌보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공손하게 말했다. 준호는 민지의 어깨를 가볍게 쥐며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오후에 데리러 올게. 좋은 하루 보내렴. 민지는 준호에게 손을 흔들며 교장 선생님을 따라 학교 안으로 들어갔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새로운 도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새 학교에서의 첫날은 민지에게 도전의 연속이었다. 화려한 집에서 등교한 그녀를 향한 호기심 어린 시선들, 낯선 교실 환경, 그리고 자신을 소개해야 하는 순간의 긴장감이 그녀를 압도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민지는 교실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지는 오늘부터 우리 반에서 함께 공부할 거예요. 모두 친절하게 대해주길 바랍니다. 담임 선생님이 말했다. 민지는 빈자리로 안내받아 조용히 앉았다. 옆자리의 여학생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안녕, 나는 서연이야. 반가워. 그녀는 친절하게 말했다. 안녕, 반가워. 민지는 수줍게 대답했다. 수업이 시작되고 민지는 열심히 노트를 필기했다. 그녀는 항상 공부를 좋아했지만
이전 학교에서는 할머니를 돌봐야 했기 때문에 자주 결석했다. 이제 그녀는 매일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점심, 시간 몇몇 아이들이 민지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너 정말 김준호 회장님과 함께 사는 거야? 한 남학생이 물었다. 민지는 놀랐다. 그녀는 자신의 상황이 이미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네. 그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와, 대단하다. 그의 집은 어때? 정말 크고 호화로워? 다른 여학생이 궁금해했다. 민지는 불편함을 느꼈다. 그녀는 준호의 집에 대해 자랑하고 싶지 않았다. 그냥 좋아요. 서연이 민지의 불편함을 알아차리고 개입했다. 야, 그만 물어봐. 민지가 불편해하잖아. 우리 다른 얘기하자. 민지는 서연에게 고마운 눈빛을 보냈다. 그날 오후 준호가 약속대로 민지를 데리러 왔다. 그는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학교는 어땠어? 준호가 차 안에서 물었다. 괜찮았어요. 선생님들이 친절하셨고 서연이라는 친구도 사귀었어요. 민지는 대답했다. 다행이구나. 점점 더 좋아질 거야. 준호는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는 민지에게 깜짝 선물이 있다고 말했다. 오늘 할머니와 함께 특별한 것을 준비했어. 기대해도 좋아. 민지는 호기심에 차서 집에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현관에 들어서자 민지는 향긋한 케이크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이게 뭐지? 민지가 물었다. 그 부엌으로 가보렴. 준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지가 부엌으로 들어가자 할머니와 요리사가 함께 서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아름다운 생일 케이크가 놓여 있었다. 생일 축하해 민지야.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민지는 놀라움에 말을 잃었다. 오늘이 그녀의 생일이라는 것을 완전히 잊고 있었다. 이전에는 생일을 특별하게 축하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할머니, 준호 아저씨,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 민지가 벌써 9살이 되었구나. 정말 빨리 자란다. 할머니는 감동의 눈물을 닦았다. 준호는 선물 상자를 건네며 말했다. 이건 나와 할머니가 함께 고른 선물이야. 열어볼래? 민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아름다운 작은 목걸이가 있었다. 하트 모양의 펜던트에는 사랑하는 민지에게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너무 예뻐요. 민지는 감격에 겨워 말했다. 뒷면도 봐봐. 준호가 말했다. 민지가 펜던트를 뒤집자 그곳에는 항상 함께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야 민지야. 항상 너와 함께할게. 준호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민지는 더 이상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준호와 할머니를 동시에 안았다. 이 순간 그녀는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케이크를 자르고 선물을 더 열어본 후 그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준호는 민지에게 또 다른 소식을 전했다. 민지야, 내가 할머니의 건강검진 결과를 받았어. 좋은 소식이 있어. 할머니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고 있어. 정말요? 민지의 얼굴이 밝아졌다. 의사, 선생님께서 할머니가 좋은 치료와 환경 덕분에 빠르게 회복하고 계시다고 하셨어. 준호는 기쁘게 말했다. 순자 할머니는 민지의 손을 잡았다. 민지야, 할머니가 곧 건강해질 거야. 그러면 우리 함께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거야. 민지는 할머니의 건강이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다. 이것은 그녀에게 최고의 생일 선물이었다. 그러나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저녁 민지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그녀는 현관 앞에서 불쾌한 광경을 목격했다. 그녀의 삼촌 태성이 경비원들과 언쟁을 벌이고 있었다. 내 조카를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그의 삼촌이라고. 태성이 소리쳤다. 민지는 공포에 몸이 굳었다. 그녀는 삼촌을 두려워했다. 과거에 그는 종종 술에 취해 그녀와 할머니에게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다. 민지는 재빨리 차 안에 숨었다. 운전기사는 상황을 파악하고 즉시 준호에게 연락했다. 몇 분 후 준호가 회사에서 급히 돌아왔다. 그는 태성에게 다가갔다. 박태성 씨,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준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당신이 김준호입니까? 내 조카와 어머니를 데려간 사람이? 태성이 공격적으로 물었다. 저는 민지와 할머니를 돕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여기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준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웃기지 마세요. 당신은 부자라서
내 가족을 그냥 데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본데 그건 불법이에요. 태성이 소리쳤다. 불법이라니요? 당신은 민지와 할머니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죠. 준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배어나왔다. 그건 가족 문제예요. 당신 같은 외부인이 끼어들 일이 아니라고요. 태성은 점점 더 흥분했다.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차분하게 말했다. 박태성 씨, 지금 당장 떠나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뭐, 당신이 나를 협박해. 태성이 준호에게 다가갔다. 그 순간 경비원들이 태성을 저지했다. 태성은 저항했지만 결국 경비원들에 의해 밖으로 끌려나갔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내 가족을 돌려받을 거예요. 태성은 떠나며 소리쳤다. 준호는 태성이 떠난 후 차로 돌아가 민지를 찾았다. 그녀는 공포에 떨며 움츠러들어 있었다. 민지야, 괜찮아. 이제 안전해. 준호는 부드럽게 말하며 민지를 안아주었다. 삼촌이 저희를 다시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럴 일 없어. 내가 너와 할머니를 지킬게. 약속해.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날 밤 준호는 민지가 잠들 때까지 그녀의 방에 함께 있어 주었다. 그는 민지의 작은 손을 잡고 그녀가 평온하게 잠들 때까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민지가 잠든 후 준호는 자신의 서재로 돌아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지의 법적 보호자가 되기 위한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세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준호는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음 날 준호는 민지를 학교에 데려다 주기 전에 중요한 대화를 나누었다. 민지야, 너에게 물어볼 게 있어. 준호가 진지하게 말했다. 네, 준호 아저씨. 민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법적으로 너의 보호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너와 할머니를 더 잘 보호할 수 있을 거야. 어떻게 생각해?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준호가 지난 몇 주 동안 그녀와 할머니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었는지 생각했다. 그는 그들에게 안전한 집과 따뜻한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을 주었다. 그럼 준호 아저씨가 제 아빠가 되는 거예요? 민지가 물었다. 준호는 잠시 숨을 멈췄다. 그는 자신이 정말로 민지의 아버지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문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래, 민지야. 내가 너의 아빠가 되고 싶어. 물론 네 진짜 아빠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내가 너를 내 딸처럼 사랑하고 돌볼게. 그래도 괜찮을까? 준호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호를 껴안았다. 네, 괜찮아요. 저도 준호 아저씨가 제 아빠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준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아내와 딸을 잃은 후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끼게 해주었다. 입양 절차가 시작된 지 몇 주가 지났다. 준호는 민지의 법적 보호자가 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최고의 변호사들을 고용했고 법원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법적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고 특히 태성이 이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 태성 씨가 민지의 유일한 혈연 관계인 삼촌으로서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준호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그는 민지를 제대로 돌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을 학대했죠. 준호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의 알코올 중독과 폭력적인 행동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혈연 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솔직하게 말했다.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민지와 할머니에게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날 저녁 준호는 민지와 할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입양 절차가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준호는 그들을 안심시키려 했다. 순자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태성이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나요? 준호는 정직하게 대답했다. 네, 그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강한 사례를 가지고 있어요. 법원은 민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겁니다.
민지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갑자기 물었다. 만약 법원이 저를 삼촌에게 보내기로 결정하면 어떡해요? 준호는 민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내가 절대 그렇게 두지 않을 거야. 약속해. 그날 밤 민지는 악몽에 시달렸다. 꿈에서 그녀는 삼촌에게 끌려가고 있었고 준호와 할머니는 그녀를 구하지 못했다. 민지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준호는 즉시 민지의 방으로 달려갔다. 민지야, 괜찮아? 악몽을 꿨니?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삼촌이 저를 데려갔어요. 준호는 민지를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그건 그냥 꿈이야. 현실에서는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삼촌이 너를 데려가게 하지 않을 거야. 민지는 준호의 품에서 안정을 찾았다. 그의 강한 팔이 그녀를 감싸고 있는 한 그녀는 안전하다고 느꼈다. 다음 날 준호는 회사 일로 바빴지만 민지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집에 도착했다. 그는 민지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 민지야, 주말에 우리 함께 제주도에 가는 건 어때? 할머니도 함께요. 의사 선생님께서 할머니의 건강이 여행해도 될 만큼 좋아졌다고 하셨어. 준호가 제안했다. 민지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요? 제주도요? 저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그럼 결정됐네. 금요일 오후에 출발해서 일요일까지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 준호는 기쁘게 말했다. 준호는 이 여행이 민지와 할머니에게 좋은 경험이 되길 바랐다. 또한 법적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고 싶었다. 금요일이 되자 그들은 제주도 여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민지는 너무 설레어 전날 밤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처음으로 섬을 방문하게 될 것이었다. 다 챙겼니? 준호가 민지의 방문을 두드리며 물었다네. 모든 준비 완료요. 민지는 신나게 대답했다. 그들이 공항으로 출발하기 위해 현관에 모였을 때 갑작스러운 방문객이 그들을 놀라게 했다. 태성이 다시 찾아온 것이다. 내가 왔어요. 가족 여행에 초대해주지 않나요? 태성은 비웃으며 말했다. 그의 눈은 술에 취해 흐릿했고 말투는 조롱조였다. 준호는 즉시 민지와 할머니를 자신의 뒤로 숨겼다. 여기서 뭘 하는 겁니까? 내 가족이 호화로운 여행을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작별 인사라도 하러 왔죠. 태성은 흔들리는 걸음으로 다가왔다. 경비원들이 즉시 개입했지만 태성은 이미 준비해온 것이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이건 법원 명령이에요. 내가 민지를 방문할 권리가 있다는 임시 명령이죠. 법적으로 나는 민지의 삼촌이고 혈연 관계가 있는 가족이니까요. 태성이 승리감에 찬 표정으로 말했다. 준호는 경악했다. 그는 태성이 이런 법적 조치를 취할 만큼 교활하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 서류 좀 볼 수 있을까요? 준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말했다. 태성은 서류를 건넸고 준호는 신중하게 검토했다. 불행히도 그것은 진짜 법원 명령이었다. 태성은 민지의 삼촌으로서 제한된 방문권을 얻어낸 것이었다. 이건 방문권일 뿐입니다. 당신이 민지를 데려갈 권리는 없어요.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물론이죠. 지금은 말이에요. 태성은 불길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법원은 혈연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죠. 곧 민지의 양육권을 얻을 수도 있을 거예요. 민지는 공포에 떨며 준호의 옷자락을 꼭 붙잡았다. 할머니도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다.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결정을 내렸다. 좋습니다. 법원 명령을 존중하겠습니다. 하지만 방문은 제가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함께 있을 거예요. 태성은 마지못해 동의했다. 좋아요. 여행에서 돌아오면 연락주세요. 우리 조카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네요. 태성이 떠난 후 준호는 즉시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왜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죠? 죄송합니다, 회장님. 태성 씨가 어제 오후에 긴급 청문회를 신청했습니다. 우리가 대응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사과했다. 준호는 좌절감을 느꼈지만 민지와 할머니 앞에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여행을 취소해야 할까요? 순자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준호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우리는 계획대로 여행을 갈 겁니다. 태성에게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민지는 여전히 두려워 보였다. 하지만 삼촌이 저를 데려가려고 하면 어떡해요?
준호는 무릎을 꿇고 민지의 눈높이에 맞추었다. 민지야, 내가 약속할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야.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민지는 준호의 말을 듣고 조금씩 안정을 찾았다. 그녀는 준호를 신뢰했고 그가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었다. 네, 준호 아빠. 민지는 처음으로 준호를 아빠라고 불렀다.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오랫동안 아이의 입에서 아빠라는 단어를 듣지 못했다. 그것은 그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고마워 민지야. 준호는 감동에 겨워 말했다. 그들은 예정대로 제주도 여행을 떠났다. 비행기 안에서 민지는 창밖의 구름을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순수한 기쁨과 호기심이 가득했다. 제주도에 도착한 그들은 아름다운 해변 근처의 고급 리조트에 묵었다. 민지는 처음 보는 바다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바다가 너무 넓어요. 끝이 어디예요? 민지는 해변에 서서 감탄했다. 바다는 끝이 없어 보이지. 그게 바다의 아름다움이야.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들은 함께 해변을 걷고 유명한 관광지를 방문하고 맛있는 해산물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순자 할머니도 오랜만에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둘째 날 오후 그들은 한라산 근처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다. 민지는 꽃과 나무들 사이에서 뛰어다니며 행복해했다. 준호 아빠 저기 봐요. 예쁜 꽃이에요. 민지가 흥분해서 외쳤다. 준호는 민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생각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는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다시 한번 사랑하고 보호하고 웃을 이유가 생겼다. 갑자기 민지가 뛰어놀던 중에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 그녀는 작은 비명을 지르며 땅에 쓰러졌다. 민지야! 준호는 재빨리 그녀에게 달려갔다. 민지의 무릎에서 약간의 피가 흘렀다. 그녀는 아픔에 눈물을 글썽였지만 용감하게 참으려고 했다. 괜찮아요 아빠. 조금만 아파요. 민지는 강한 척하며 말했다. 준호는 민지를 안아들었다. 우리 민지가 정말 용감하구나. 하지만 다친 데는 치료해야 해. 리조트로 돌아가자. 리조트로 돌아온 그들은 민지의 상처를 깨끗이 씻고 소독했다. 상처는 다행히도 가벼운 긁힘이었다. 민지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내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워. 준호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저는 강하니까요. 할머니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그들은 리조트의 테라스에서 별을 바라보았다. 제주도의 밤하늘은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수많은 별들로 가득했다. 저 별들은 정말 아름다워요. 민지는 감탄했다. 그래, 정말 아름답구나. 준호는 동의했다. 민지야, 별을 볼 때마다 기억해. 어둠 속에서도 항상 빛은 존재한다는 것을. 민지는 준호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다. 그녀의 인생은 많은 어둠을 겪었지만 이제 그녀는 빛을 찾았다. 그리고 그 빛은 점점 더 밝아지고 있었다. 여행의 마지막 날 그들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서울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행의 추억으로 가득 차 있었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호는 민지에게 약속했다. 우리는 더 많은 여행을 할 거야. 민지야, 그리고 더 많은 추억을 쌓을 거야. 함께. 민지는 행복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 함께요.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 태성은 그들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었고 민지를 데려가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태성은 약속대로 민지를 방문하기 위해 준호의 집을 찾아왔다. 준호는 이 방문을 위해 철저히 준비했다. 그는 집안 곳곳에 보안 카메라를 설치했고 여러 명의 경호원을 배치했다. 안녕하세요, 김 회장님. 태성은 평소와 달리 정중한 태도로 인사했다. 그는 깔끔한 옷차림에 술 냄새도 나지 않았다. 준호는 의아했지만 예의를 갖춰 응대했다. 안녕하세요, 박태성 씨. 들어오세요. 태성은 거실로 안내되었고 그곳에서 민지와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민지는 긴장한 표정으로 할머니 옆에 앉아 있었다. 민지야, 오랜만이구나. 많이 컸네. 태성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지는 불안해하며 준호를 바라보았다. 준호는 그녀에게 안심시키는 미소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삼촌. 민지는 조용히 인사했다.
태성은 순자, 할머니에게도 공손하게 인사했다. 어머니 건강해 보이세요. 이곳에서 잘 지내고 계신가 봐요. 순자 할머니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태성아, 갑자기 왜 이러니? 태성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 제가 많이 생각해봤어요. 제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제가 민지와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폐만 끼쳤죠. 태성이 계속했다. 술에 취해 있을 때는 제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변하고 싶습니다. 준호는 태성의 말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다. 갑자기 이런 변화가 있게 된 이유가 있나요?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문제를 직면하고 새 출발을 하고 싶어요. 준호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지만 사람이 변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것 참 다행이네요. 하지만 이해하시겠지만 우리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준호가 말했다. 태성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제가 신뢰를 회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들은 약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다. 태성은 자신의 재활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고 민지의 학교 생활에 대해 물었다. 그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방문이 끝날 무렵 태성은 준호에게 따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 김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민지의 양육권을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민지가 여기서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태성이 말했다. 그녀는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민지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준호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태성은 잠시 침묵했다가 결심한 듯 말했다. 저는 민지의 양육권 주장을 포기하겠습니다. 법원에 제 의사를 전달하고 당신이 민지를 입양하는 데 동의하겠습니다. 준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입니까?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죠? 민지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제가 지금 민지를 돌볼 상황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제 삶을 바로잡아야 해요. 태성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준호는 태성의 눈을 살폈다. 그의 말이 진심처럼 들렸다. 고맙습니다, 태성씨. 이건 민지에게 정말 중요한 결정입니다. 준호는 감사의 뜻을 전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태성이 말을 이었다. 가끔 민지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완전히 회복되고 나면 좋은 삼촌이 되고 싶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민지에게 가족은 중요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변화한다면 민지의 삶에 긍정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태성이 떠난 후 준호는 민지와 할머니에게 태성의 결정을 알렸다. 정말요? 삼촌이 그렇게 말했어요? 민지는 놀라움과 안도감이 섞인 표정으로 물었다. 그래, 민지야. 삼촌이 내 행복을 위해 양육권을 포기하기로 했어. 이제 입양 절차가 훨씬 수월해질 거야. 준호가 설명했다. 순자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겼다. 태성기가 정말 변하고 있는 걸까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오늘 그는 진심처럼 보였어요. 준호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날 밤 준호는 변호사에게 전화해 태성의 결정을 전했다. 변호사는 이 소식에 매우 기뻐했다. 이제 입양 절차가 훨씬 빨라질 겁니다. 태성 씨의 공식적인 동의만 있으면 몇 주 안에 모든 것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마침내 민지의 법적 아버지가 될 것이다. 다음 날 준호는 민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민지야, 입양이 확정되면 우리 가족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어떨까? 특별한 가족 의식 같은 걸 하면 좋을 것 같아. 민지의 눈이 반짝였다. 어떤 의식이요? 우리 셋이 함께 나무를 심는 건 어때? 그 나무가 우리 가족처럼 함께 자라날 수 있도록 준호가 제안했다. 좋아요, 정원에 심을 수 있어요? 민지가 흥분해서 물었다. 물론이지. 네가 원하는 곳 어디든 심을 수 있어.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며칠 후 준호는 변호사로부터 좋은 소식을 받았다. 태성이 약속대로 법원에 양육권 포기 의사를 전달했고 입양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달 안에 입양이 확정될 겁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준호는 기쁨에 가득 찬 마음으로 민지와 할머니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이제 곧 우리는 법적으로도 한 가족이 될 거야, 민지야. 준호는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지는 준호에게 달려가 안겼다.
정말 기뻐요, 아빠. 순자 할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 이제 정말 안심이 되는구나. 민지의 미래가 밝아 보여. 한 달 후 드디어 입양이 법적으로 확정되었다. 준호, 민지 그리고 할머니는 법원에서 모든 서류에 서명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마쳤다. 이제부터 당신은 박민지의 법적 아버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판사가 준호에게 말했다. 준호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렀다. 그는 민지를 안아들고 빙글빙글 돌았다. 우리 딸. 준호는 행복하게 외쳤다. 그날 오후 그들은 약속대로 가족 의식을 위해 정원에 모였다. 준호는 아름다운 벚나무 묘목을 준비했다. 이 나무는 우리 가족의 상징이 될 거야. 매년 봄마다 꽃을 피우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선물할 거야. 준호가 설명했다. 민지는 삽을 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다. 준호와 할머니도 함께 도왔다. 그들은 함께 나무를 심고 물을 주었다. 이제 우리 모두 이 나무의 소원을 빌어보자. 준호가 제안했다. 민지는 눈을 감고 진지하게 소원을 빌었다. 우리 가족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함께 살기를. 준호도 눈을 감았다. 이 행복이 영원하기를. 순자 할머니도 조용히 소원을 빌었다. 우리 민지가 밝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의식이 끝난 후 그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즐겼다. 준호는 특별히 요리사에게 축하 만찬을 준비하도록 했다. 오늘부터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었어요.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준호는 건배를 제안하며 말했다. 가족. 민지와 할머니도 함께 잔을 들었다. 식사 중에 준호는 민지에게 또 다른 깜짝 선물을 건넸다. 이건 너를 위한 특별한 선물이야. 준호는 작은 상자를 건넸다. 민지는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아름다운 가족 사진틀이 있었고 그 안에는 준호, 민지 그리고 할머니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사진틀 아래에는 영원한 우리 가족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너무 예뻐요. 민지는 감동에 겨워 말했다. 이 사진틀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 뒷면을 봐봐. 준호가 말했다. 민지가 사진틀을 뒤집자. 그곳에는 작은 비밀 서랍이 있었다. 그 서랍을 열자. 그 안에는 또 다른 사진이 있었다. 그것은 민지의 친부모님 사진이었다. 내 부모님도 항상 우리 가족의 일부야. 그들의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가족으로 함께 나아갈 거야. 준호는 부드럽게 말했다.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준호에게 달려가 꼭 안았다. 정말 감사해요, 아빠. 정말 많이 사랑해요. 나도 너를 사랑해, 우리 딸. 준호는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순자 할머니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녀가 마침내 안정된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자랄 수 있게 되어 안심이 되었다. 몇 개월 후 태성은 약속대로 재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는 이제 술을 끊고 안정된 직장도 구했다. 준호는 태성에게 민지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태성은 점차 민지의 삶에 긍정적인 존재가 되어갔다. 삼촌이 정말 많이 변했어요. 민지는 어느 날 태성과의 만남 후에 준호에게 말했다. 그래,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네 삼촌이 진정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 준호는 민지의 말에 동의했다. 1년이 지난 후 민지는 학교에서 최우수 학생으로 선정되었다. 그녀는 공부를 열심히 했고 미술에서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우리 딸이 정말 자랑스러워. 준호는 민지의 시상식에서 말했다.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저를 믿어주셨으니까요. 민지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순자 할머니의 건강도 크게 호전되었다. 그녀는 이제 민지와 함께 정원을 가꾸며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그들이 함께 심은 벚나무는 1년 만에 훌쩍 자라 첫 꽃을 피웠다. 그들은 함께 벚꽃 아래에서 소풍을 즐겼다. 우리 나무가 첫 꽃을 피웠네요. 민지는 기쁘게 외쳤다. 그래, 우리 가족처럼 아름답게 자라고 있어.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민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오늘은 우리 가족 나무가 첫 꽃을 피운 날이다. 1년 전 나는 떡을 팔며 힘들게 살아가는 가난한 소녀였다. 하지만 지금은 사랑받는 딸이자 행복한 손녀이다. 인생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 속에서도 항상 희망이 있다는 것을 배웠다. 준호 아빠를 만난 그날 나는 단지 그를 위험에서 구하려고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사실은 그가 나를 구해준 것이다.
우리는 서로를 구했고 이제 우리는 가족이 되었다. 영원히 함께할 우리 가족. 준호는 민지의 방 앞에서 잠시 멈춰 서서 그녀가 평화롭게 잠든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놀랍게 변했는지 생각했다. 아내와 딸을 잃은 후 그는 다시는 행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민지와 할머니를 만나면서 그는 두 번째 삶의 기회를 얻었다이지. 고마워 민지야, 네가 내 삶에 빛을 가져다 주었어. 준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단순한 입양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것은 두 외로운 영혼이 서로를 구하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